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액은 59억 3,86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6,079만 2천원 대비 4억 7,7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인 AI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 포함되어 1억 4,356만원 증액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9,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40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 5,966만 8천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73쪽의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와 임신 전후 검사를 위해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었으며 1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국비가 전액 도비로 전환되어 4억 8,1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9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분만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자궁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3,2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3쪽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에게 필수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5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를 조기 발견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9쪽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신생아의 청각 이상을 조기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청각 선별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영아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3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이상자에게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7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검진 참여 홍보를 위하여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9쪽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안성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며
출생자 감소로 6,550만 원을 감액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대상자들에게 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충 영양식품 구입비 등 총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3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문제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공모 선정된 AI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으로 1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6쪽 재활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구입 등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8쪽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처우 개선 및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6명에 대한 수당과 안성시 지역정신응급대응 협의체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 16만 원을 증액한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문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는 지원금으로 인건비 3억 1,330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2,7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분리 편성으로 인력 16명의 인건비에 대한 4억 3,229만 6천 원을 증액한 민간위탁금 5억 7,7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건비 3,899만 4천 원을 감액한 민간위탁금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년 심리 및 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천만 원을 감액한 민간위탁금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8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2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확충으로 자살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인건비 3,183만 원을 증액한 민간위탁금 1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22쪽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24쪽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은 기초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알코올 중독관리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26쪽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포함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2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1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0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26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지역 화폐로 지원하며 12,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사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1억 9,0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6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4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8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그룹이 등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에게 그룹이 등을 지원하여 정신재활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금 5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40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며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공동캠프의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들의 참가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조업물품 및 교육자료 구입, 차량 임대, 협력의사 인건비 등 총 3억 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46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9만 2천 원을 증액한 9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48쪽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0쪽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치매 환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과는 모자, 재활 2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기자재 구입 등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4쪽의 일반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와 생애 전환기 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6쪽 암검진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암검진 홍보 안내문 우편 발송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8쪽 암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6대 국가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위탁금으로 2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6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62쪽의 재가암 관리 사업은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방문 간호용품 구입과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6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 1110개 중 해당되는 질환의 시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6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약제비를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도비로 전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1억 7,6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68쪽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70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7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2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7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 직원 1명에 대한 4,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7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위한 공무직 직원 7명과 AI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로 4억 2,7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79쪽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인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18명의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8억 6,0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84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8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역보건과는 사회 재활사업을 위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4,3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88쪽부터 790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비 등 지역보건과 기본경비로 3,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지역보건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부는 기별 검토 보고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과 심사에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그 민간위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예. 민간위탁비가 총 얼마 되냐고요? 총 지금 13억 정도. 13억이요? 네. 인건비가 거의 80%입니다. 예, 이거 제가 뭐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이번 본예산에 추가 인력가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를 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지금 재편성하신 거죠? 네, 사업비하고 운영비랑 같이 있었던 거를 네네네. 인건비로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네. 하신 거죠? 네네. 아니 우리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을 좀 보니까 일단 저기 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네. 더불어서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지금 인건비가 70~80%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이외의 사업도 지금 뭐 치매 뭐 등등등 해서 공무직, 임기제 그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뭐 절반 이상은 다 여튼 뭐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정신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거의 네.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하는 일들이라서 네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기 우리 뭐 생명사랑, 자살 예방, 노인 자살, 또 알코올 이게 다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져서 여튼 인력을 배분하도록 하는 게 실적으로 지금 그 지침인 건가요? 위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 사업이고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인건비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당국대에서 저기 위탁 한지 얼마 됐죠? 지금 내년까지 3년.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재계약에서 3년 됐고요.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더 됐죠. 아니, 여튼 위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튼 이게 정신복지 쪽으로 여튼 강화되어지고, 뭐 예산도 투입되어지고, 하면서 여튼 무게중심이 많이 우리 이제 지역건강 쪽에서 이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 정신건강 분야 부분에 대한 그 시민들의 체감이나 의원으로서도 사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떠한 여튼 그 사례들이 지금 그 데이터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서비스로 여튼 이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게 잘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점점 여튼 이제 눈에 띄게 인력은 이제 충원되어지고, 이제 분야도 더 이제 그 세분화되어지고, 뭐 하는 그런 그 그림은 보여지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자살이 지금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자살 쪽으로다가 국가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자살이라는 것이 또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제 충동적으로 생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는 경찰이랑 같이 많이 개입이 돼서 네, 네. 경찰이랑 많이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여튼 좀 사회 관리는 잘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저희 안성이 조금 자살이 좀 인구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역사회랑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아니면은 뭐 소방서 이런 대학 교수님들 그 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금 거의 의무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밖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네.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뭐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지역 여튼 의료보건 쪽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으로 여튼 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실제 이제 인력 투입 대비 그 여러 여튼 예방적 그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생성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일반인 드리는 대상으로 말씀이에요. 해서는 이제는 뭐 대학교에 가서 캠페인하거나 뭐 아니면 청소년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는 교육하고 집단 프로그램하고 이런 경우고, 웬만하면은 저 거의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나 아니면 노인 자살에 이제 시도했던 분들, 그분들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지택 의원님.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정신요양 및 정신철 종사자 네. 최옥의 선배는 5명인데 특수근무 순당은 왜 4명만 주는 거예요? 특수근무 수당에 온 재활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은 아직 그 특수근무 수당을 지금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다고요? 특수근무 수당을 온 재활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는 지금 그 근무 수당을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호봉수와 관련된 거라서 아직 저희가 운영비를 온에다가는 지금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그 특수근무 수당 도비시비 매칭하는 거고 그 최옥의 선배도 도비시비 매칭하는 것도 주는데 네. 요것만은 안 준다는 게 이상하고 네. 그다음에 보니까 4인 월 15만 원씩 4명 곱하기 12들어가면 720만 원. 근데 여긴 합치면 805만 원인데 여기 김대 선생님 5년 이상이 되면은 2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20만 원이요? 네, 그래서- 1인당 15만 원이 아니고 예, 5년 그것도 개월수에 이상은 20만 따라서 원? 예, 몇 개, 그러니까는 재활시설 지금 2군데에서 음, 한 분 한 분이 두 분이 그 기간이 좀 지나요. 내년에. 그래서 좀 더 진행이 1인당 월 되는. 15만 원만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럼 5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직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운영비도 지금 아직 못 주고 있어서 운영비를 주면서 이제 거기에 호봉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 인정이 안 돼가지고 운영비를 안 지금- 주기 때문에 그럼 그 인원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지금 검토 중입니다. 12로 9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두 개- 지역보건팀장 박남영인데요. 지금 온 작년 5월에 신규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신재활 시설을 하면 바로 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준해 안 준해가지고 2개실에서 1개실만 전시가 안 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소 인원 기준에서 그 부족한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재활 시설이 3개예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달팽이하고 작년에 신규로 온이라는 시설이 개설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2개 시설은 지금 부조금 계속 나가고 있고 신규로 들어온 온이라는 시설은 지금 좀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검토 중이라고? 네. 검토 중이라는 게 어떤 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정신재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입소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 개선비는 해주면서 이것만 안 주니까 이렇게 드린 말씀이에요.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지역보건과장님과 공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